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CPI나 FMC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꼭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곤 하는데 오늘도 그런 날이네요. 월요일날 설명을 드렸었는데 월요일날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월요일날 얘기했던 거는 이런 게 있었죠. CPI 관련해서 원래 2년에 한 번씩 가중치 업데이트가 돼서 그 가중치 업데이트가 된 거를 반영하는 CPI가 업데이트 이후에 2월 CPI가 반영이 처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는 2월의 CPI는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1월 달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2월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 1월은 30일이 다 지났고 2월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래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면 짝수해에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매년 가중치를 다 다르게 둔다 그런 말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CPI 가중치가 음식을 좀 높게 치고 에너지를 낮게 치고 코어 CPI를 낮게 치고 서비스를 높게 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이제 그 가중치에 대한 변화 업데이트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10년 동안 5번의 그럼 2년마다 업데이트 했으니까 5번의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가 있었을 때 예측치가 이제 이번 CPI 예측치가 6.2%였는데 지금 6.4니까 상대적으로 0.2가 높게 나온 거죠. 0.2가 높게 나왔고 지난달에 CPI가 6.5였으니 0.1이 내린 건 사실이지만 내려간 건 사실이지만 기대치보다는 0.2가 높은 거잖아요. 이게 YOY가 year of 연, 그러니까 연 대비예요. 작년 대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마다 업데이트했을 때 5번의 변화가 있었고 그 5번 중에 4번이 무려 예측치보다 0.4에서 5가 높았었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원래 CPI가 6.2가 예상치였으니 6.6에서 6.7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6.4였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생각보다는 물가가 많이 치솟지 않았다. 가중치 업데이트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면은 예상치보단 높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6.5였던 지난달보다 어쨌든 물가가 내린 건 또 맞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정책의 끝부분이 와가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22년도에는 어디까지,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보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말 높아봤자 금리 6% 시대, 미국 기준에서, 그리고 아니면 5%에서 5.25를 다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가 5%니까 남은 게 그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거의 정책의 끝부분이 왔을 때는 이제 이런 이슈가 반영되지 않았던 적이 꽤나 많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랬었고요.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자르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제 CPI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CPI 세부 내역을 보면 음식, 외식, 에너지 해서 가솔린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시죠. 누가 로그인했나 보네요. 차트를 보면 되게 볼 게 선이 많아 보여서 좀 어지럽죠. 일단 저희가 예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원화 기준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원화는 환율에 따라서 또 가격이 움직이는데 보통 달러로 정형화해서 보는 게 이제 크립토에서는 국룰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달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2,000달러 부근인데 이 가격이 원화로 이해가 안 되시면 22,000달러를 네이버에 22,000달러로 치면은 바로 환율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상 4시간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마 이 파란색과 검정색 가로선과 빨간색 또 기울기가 있는 선인 것 같아요. 파란색 선은 지난 고점이 2월 2일 날 형성이 됐었고요. 이때 고점이 24,255달러 여기 나오죠. 이 고점에서 이제 저항선으로 이으면은 현재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게 22,555달러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자야 되기 때문에 자고 났을 때 이 위로 올라서 안착해 있다 캔들 자체가 그렇다면 또 한 번 상승을 위한 추세로 올라설 수 있다
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마침 이 초록색 선이 원래는 지지선이었는데 지금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 선을 넘으면 이 초록색 선도 금방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은 뭐냐? 검은색 선은 이제 이 매물대 구간의 위에 몸통을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지난 FTX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하락 직전에 생겼던 매물대를 잇게 된 거고요. 그 전에도 몇 번 부딪혔던 매물대였기 때문에 체크를 해놨었는데 마침 닿진 않았지만 거의 이 부근에서 어제 저점을 찍고 오늘 또 반등을 살짝 해준 모습인데, 이 구간이 지켜진다면 꽤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이 만약에 뚫린다면, 아래로 떨어진다면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이제 아주 오래된 저항선이었던 이 빨간색 선에 리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리테스트는 거의 얼마냐? 지금 2850 정도인데 사실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왜냐라고 물어보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5분이나 뭐 1시간 혹은 일봉, 주봉으로 봤을 때 캔들이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딱 여기를 찍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간 선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추가 반등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추가 반등을 확실시하는 구간은 어디냐? 그거는 파란 선을 뚫는 22,555가 넘는 구간에 확실히 추가적으로 오르는 게 좀 그림상 맞지 않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PI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이 정도로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데일리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